매주 목요일 미국 이민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죠. 오늘도 조문경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민권 문호가 며칠 전에 발표가 됐어요. 네, 네. 네, 발표가 이번에 9월 거요. 그쵸. 그러니까 지금 9월 8월인데 9월 거 이번에 좀 빨리 발표됐어요. 그쵸. 원래 한 15일경에 발표하는데 10일 좀 더 지나야 되는데 예, 좀 빨리 발표됐는데 뭐 선뜻 가을이 온 것 같은 느낌이 이제 9월 문호다라고 그러네, 하니까 벌써요. 예, 8월에 한가운데 있지만 어쨌든 딱 봤더니 이거 가족 이민이 전면 동결인 거예요. 사실 지난달에 여기서 발표할 때 우리 가족 이민이 드디어 좀 전진을 했습니다. 그랬어요. 뭐 몇 주씩이라도 예. 전진을 해서 앞으로는 좀 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를 했는데 이제 9월이면 이번 회계연도의 마지막 달인데 가족 이민이 마지막 파이널 액션 데이시 있고 접수 가능 일자가 있었는데 지난번에 접수 가능 일자가 전진을 했거든요. 네. 물론 완전히 2019년인가 그렇죠. 이민 그 비자를 받는 그 파이널 액션 데이는 동결이 됐지만 근데 이번에는 접수 가능 일자조차도 다 동결이 다 됐어요. 그래서 아이고. 사실 이게 이만저만한 심각한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가족 이민은 원래 오래 걸리잖아요. 그쵸. 근데 이렇게 적체가 계속 1년 이상 뭐 움직이질 않고 간다. 이러면 내가 뭐 15년 걸리는데 앞으로 몇 년 있어도 그러면 하나도 안 움직였으면 그게 계속해서 16, 17, 18, 19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겠죠. 그래서 지금 이 가족 이민 그 영주권 우선 일자를 보면 예. 한국을 비롯한 일반 나라들이 형제 자매가 14년 반이고요. 그다음에 시민권자의 기혼 자녀가 있어요. 기혼 네. 자녀가 미혼 자녀는 한 7년 9개월 정도 되는데 기혼이 된다 그러면 13년으로 그게 늘어나요. 그래서 13년이고 예. 그다음에 영주권자의 그 미혼 자녀는 한 7년 정도. 그건 가장 그래도 빠른데 한국을 비롯한 뭐 웬만한 나라들이 그런데 문호가 이제 그 나라별 쿼터제에 묶여 있는 나라들이 있어요. 멕시코라든지 인디아라든지 필리핀이라든지. 그래서 멕시코 같은 경우를 보면 형제자매 초청이 22년 플러스예요. 22년 이상이 걸리고. 야, 진짜 그다음에 영주권자의 미혼 자녀도 21년 반인데 사실 영주권자의 미혼 자녀는 21년 기다린 동안에 결혼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미혼 자녀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미혼 성년 자녀예요. 그러면 들어가는 상황에서 결혼을 중간에 해버리면 안 되는 거군요. 그러면 다 이게 그냥 없었던 걸로 되는 거예요. 캔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분들도 영주권자가 되면 아이 초청을 많이 해요. 한국에 있거나 아니면 뭐 미국에서 학교를 다니고 나이가 차서 함께 영주권을 못 받고 그런 경우에 영주권자의 미혼 성년 자녀로 21세 이상 신청을 하는데 이게 오래 걸리다 보니까 그래도 한국 같은 경우는 한 7년이에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멕시코는 21년 반입니다. 이야. 그러면 결혼도 하지 말고선 기다리라는 얘기예요. 혼인신고만 안 하면 돼요. 아기 낳고 살아도 되는데 혼인신고를 못하니까 와이프는 같이 올 수가 없죠. 만약에 그러면서 그런 지금 폐단이 있는데 그래서 LA 타임즈에서 기사를 하나 냈는데 참 재미있는 기사를 냈어요. 영주권 그 적체로 영주권 그 인터뷰 기다리다 160만 명이 사망한다라는 기사를 통계를 해갖고 냈는데요. 그럴 수 있겠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멕시코라든지 인디아라든지 이런 데는 막 몇십 년을 기다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22년 이 넘는데 계속 이렇게 적체가 되면 이게 30년이 되고 40년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나이가 드신 분들이 사망을 하는 그런 또 불행한 일이 생길 수가 있다. 그래서 그런 사망자가 160만 명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이민국에 적체돼 있는 서류가 860만 개래요. 뭐 이게 이제 뭐 컨트롤 할 수 있는 단계를 지났어요. 그리고 이미그레이션 콜트에 추방이라든지 뭐 이런 그 소송의 회부대에서 재판을 기다리는 건도 180만 건. 그다음에 대사관에서 다 되고 나선 대사관에서 인터뷰를 해야 되거든요. 인터뷰 스케줄이 안 잡혀서 못 하는데 이게 41만 건. 지금 그래서 이런 그 통계 수치가 발표가 됐는데 이게 이만저만한 그 문제가 아닌 것이 이 사람들이 어떤 분들은 영주권 문호가 안 열려서 기다리고 어떤 분들은 문호가 다 열려서 다 수속을 밟았는데 인터뷰가 안 잡혀서 기다리고 이래저래 기다리다가 만약에 초청자나 또 영주권 받으려는 분이 사망을 하시면 이게 다 나무 앞이 타불이라 그러나 그렇죠. 네네 그렇게 되는데 실제로 이제 그 뭐 LA 타임스에서도 그 사례를 들었어요. 인도 사람이 16년을 기다리다가 드디어 영주권 인터뷰를 앞에 뒀는데 코로나 때문에 영주권 인터뷰가 계속 그 지연이 된 거죠. 그러다가 코로나에 감염이 돼서 사망이 됐대요. 그 기사를 쓰는데 이게 남의 일이 아닌 게 저희 지금 클라이언트들이
시민권자의 기혼 자녀로 신청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기혼 자녀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금 13년이에요. 한국 그쵸? 같은 경우에. 네. 기다렸습니다. 한국에서 네. 13년을. 그래서 왔어요. 근데 인터뷰가 안 잡히는데 아버님이 90살이 넘으셨어요. 아버님이 위중하세요. 그래서 아버님이 아들을 초청을 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대사관에 1년째 계속해서 연락을 하면서 이거 어떻게 빨리 좀 이것 좀 해달라라는데 네. 뭐 그냥 기다려라예요. 그냥 기다려야 되는데 지금 아버님은 편찮으시고 한국에 있는 아들은 여기서 미국을 올 수도 없고 영주권 지금 대기하고 있으니까 무슨 상태라. 지금 왔다 갔다 하기도 좀 그런 상황이거든요. 여러 가지 다른 또 이슈도 물론 있지만 그래서 지금 90 몇 세가 되신 아버님이 돌아가시게 되면 지금 16년 이상 기다려서 문호가 열리기를 기다리다가 이게 다 또 없던 일처럼 인도인 뭐 예를 들었는데 만약에 돌아가시면 이게 완전히 없던 일이네요.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그렇죠. 해요. 돌아가시면 없던 일이 되느냐. 네. 해외에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없던 일이 돼요. 아. 이게 이제 해외에서 하는 경우는 한국에 한국에 계시든 뭐 인도에 있든 중국에 있든 거기서 이제 이민 비자를 대부분의 가족이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외국에 계시죠. 그렇죠. 가족이면 다 그렇죠. 대부분 그렇죠. 물론 네. 미국에 사는 경우도 있어요. 아까처럼 뭐 학생 비자를 유지하면서 있는다거나 뭐 또 다른 뭐 비자로 있는다든가 아니면 예전에 이사오 I라는 그런 그 제도의 혜택을 받아서 신분이 없어도 있을 수 있는 분들이 계세요. 네. 그런 분들은 미국에 계세요. 그쵸. 근데 많은 사람들은 다 대부분. 그 해외에서 대기하였다가 영주권 문호가 풀리면 인터뷰 받고 이민 비자 받고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렇겠죠. 그래서 저희 클라이언트 중에 그 분도 지금 90살 넘으신 분의 아드님도 지금 60이 넘은 거예요. 그러겠네요, 진짜. 그래서 지금 답답하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는데 이거 가지는 않고 그래서 제가 LA 타임스 기사를 보면서 이거 내 얘기네. 그러네요. 우리 얘기네. 네. 그런 그 생각이 들었는데요. 지금 이제 해외에 계신 분들은 방법이 없어요. 돌아가시면. 그런데 미국에 있는 분들은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분들은 신청을 하시면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버지가 결혼한 아들을 초청을 했어요. 그러면 그 아들이 와이프가 있을 수 있고 또 그렇죠. 자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뭐 자녀는 뭐 21세 미만이래야 되지만 어쨌든 자녀가 있을 수 있는데 만약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미국에 계실 때 돌아가셨어요. 다른 그 초청 받은 사람들이 그러면 그거는 2009년에 법이 바뀌었어요. 법이 제정이 됐어요. 네. 2009년 10월에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 그 청원자라든지 아니면 초청인 중에 그러니까 초청받는 사람의 주 신청자가 사망을 하더라도 남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진행을 할 수 있다라는 걸로 바뀌었어요. 그게 이민법 245L이라는 조항인데 그래요. 그 조항에 의거해서 미국에 있으면 구제가 되세요. 그래서 실제로 실례로 제가 구제를 받은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부모님이 아까 그분처럼 부모님이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나는 미국에 있어요. 뭐 비자를 받고 있건 아니면 뭐 245I 조항을 받아서 비자 없이도 있을 수 있는 그런 신분이면 아버님 돌아가셨으면 아버님 대신에 누군가 다른 형제 자매라든지 뭐 누구 친척이 재정 보증을 하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진행을 할 수 있고요. 다른 케이스 하나는 그 신청을 뭐 이모가 신청을 이제 했어요. 이모가 엄마를 초청을 했어요. 그런데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주 신청자가. 그러니까 나는 엄마한테 딸려서 영주권을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 엄마가 돌아가신 거예요. 이모님이 초청을 했는데 이모가 미국에 계시고 그렇죠. 엄마도 미국에 계시고 나도 미국에 다 있어요. 다 있는데 엄마가 돌아가신 거예요. 형제자매 초청이네요. 그렇죠. 그렇죠. 나는 그래서 엄마한테 얹어서 가야 되는데 그렇죠. 갑자기 주 신청자인 엄마가 돌아가셨어. 그래도 미국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모든 거의 되는구나. 그게 되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생겼냐면 위도우 페널티라는 조항이라기보다도 흔히 말하는 미망인한테 주는 페널티다라는 그런 말이 있었어요. 그래요. 그 얘기가 왜 나왔냐면 2009년 이전에는 결혼을 하고 나서 2년이 되기 전에 배우자가 사망을 하면 시민권자의 배우자가 영주권을 신청을 못했어요. 진짜요? 그러니까 2년이 되기 전에 신청을 했는데 인터뷰가 나오기도 전에 배우자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그 미망인은 내가 배우자가 그렇게 갑자기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사망을 했으니 얼마나 슬퍼요. 그쵸. 그런데 영주권까지도 길이 막히는 거라서 그걸 위도우 페널티라고 우리가 불렀어요. 그래서 그런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집단 소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9년에 2년이
되지 않더라도 시민권자의 배우자는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법이 생겼고요. 그러면서 같이 245L이라는 조항이 생겨서 가족 이민 간에 이렇게 그 초청자나 아니면 주 신청자가 사망하더라도 남은 사람들이 영주권을 계속해서 진행할 수 있게끔 이제 법이 바뀌었는데 그게 해외에 있는 사람한테는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대부분이 가족 이민이 해외에 계시는데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그러니까 코로나랑 뭐랑 겹쳤냐면 그 이민국의 그 인원이 그 그쵸. 일손이 너무 딸리는 거예요. 직원들이 많이 직원들이 많이 그리고 이제 이 적체된 거를 너무나 많으니까 어떻게 이 손을 쓸 수가 없는데 사실 이번 회계연도에도 굉장히 많은 예산을 배정했어요. 직원 뽑으라고. 근데 이렇게 뭐 직원 채용을 확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뭐 거죠. 이게 뭐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너무 이게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부터 해서 팬데믹 이렇게 다 이제 겹친 거죠. 예, 이 팬데믹이 굉장히 컸어요. 맞아요. 그때 그 처리를 못했던 것들이 거의 다들 일을 너무 못했으니까. 밀려 있어서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860만 건이 이민국에 몰려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처리를 어떻게 해요? 가능해요? 계속해서 늦게 나오는데 이야. 그래서 저희는 이제 뭐 항상 말씀드리지만 뭐 문의가 오면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이렇게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어떻게 그걸 갖다가 빨리 요즘은 대사관 인터뷰 잡는 것도 그냥 일반 무슨 뭐 주재원 비자라든지 E2 비자, 투자 비자라든지 뭐 그런 비자 잡는 것도 굉장히 예전에는 바로바로 다 떠 있었는데 시간이 몇 달씩 걸리기도 하고 그래서 한국에서도 F1 같은 경우 인터뷰 안 하는 걸로 인터뷰 안 하는 거 있어요. 인터뷰를 예전에 뭐 비자를 받은 적이 있다거나 심지어 이스타를 받거나 그럼 인터뷰 면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이것의 해소 방안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근데 인터뷰 면제라고 하면 사람들이 난 미국에 있으면서 인터뷰 면제니까 할 수 있다가 아니에요. 일단 가셔서 인터뷰 신청을 하면서 면제면은 이제 인터뷰를 안 하고 비자를 발급할 수 있게 여건을만 제시를 하면 그러니까 서류는 내야죠. 그렇게 하는 경우인데 그렇게 하는 게 있습니다. 요즘엔 좀 그렇게 좀 완화는 됐지만 그래도 그거 갖고 이 적체를 해결하기에는 수가 없어요. 너무 많은 거죠. 오늘 세상에 160만 명이 사망을 하게 될 수도 있다고 추산을 한다는 그 기사를 보고 제가 그거는 결코 과장이 아닐 거란 생각이 들어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계속해서 늘어지게 되면 한국도 13년, 14년인데 그렇죠. 이야, 이걸 기다리고 22년. 계시는 분들은 얼마나 진짜 안타 있고 제가 그래서 지금 영주권 해외에서 진행합니다. 뭐 여기서 가족 이민 진행하고 특히 형제자매 그러면 그냥 입고 사시면서 하세요. 그냥 나중에 그래야겠어요. 때가 되면 와야지 입고 사시면서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조바심 내서 하시면 이 긴 세월 동안 이 인내 이 시간을 진짜로. 못 견딥니다라고 진짜로. 하세요. 그래서 잘 생각하고 하시라고 하는데 그래서 나중에 내가 뭐 나이 다 들고 한국에서 일하다가 은퇴하면 그때 와서 뭐 내가 여기 형제 자매 있는 데서 같이 미국에서 뭐 노후를 보내겠다. 그러겠네. 이런 분이면 되지만 내가 내 아이가 지금 뭐 그 티네이지인데 중학생인데 고등학생인데 나 대학은 미국에서 보내고 뭐 이렇게 하고 싶어서 하겠다. 그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 나이가 또 21세가 지나면 맞아요. 그러면 또 안 되죠. 동반, 미혼 자녀로 들어가는 거니까. 동반 자녀로 갈 수가 없고요. 그쵸. 물론 나이 빼주는 조항이 좀 있어요. 그래서 뭐 10년까지도 뭐 빼줄 수 있고 그래서 30살이 넘어도 하는 경우들이 이제 예외적인 조항이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이제 아이는 21세 이상이면 동반 자녀로 같이 신청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별도로 하셔야 됩니다. 네. 이런 슬픈 소식이 가족 이민이 전면 동결됐다는 답답한 소식이죠. 그렇단 말이에요. 취업 이민은 어때요, 요번에? 취업 이민은 열려 있어요. 똑같이 취업 이민은 열려 있는데 다만 그 비숙련공은 거기만 계속 2013년 이상 3년 반 정도 지금 밀려 있는 실정인데 10월을 기대해 볼 거예요. 10월 새로운 회계연도. 그래서 다음 달 이 즈음에 한번 좋은 소식을 들고 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조문경 변호사님과 함께 미국 이민법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말씀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네.